안녕하세요. 조이북클럽의 조이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입니다. 네, 예전에 맨부커상 받았을 때도 한번 읽을까 했다가 사실 접었던 이유는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어서 읽으면 왠지 채식하게 될 것 같은 네, 참 쓸데없는 생각이었죠. 네, 어쨌든 이번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책이 도착해서 읽었습니다. 음,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? 예를 들면, 이제 식판을 들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, 내가 싫어하는 음식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배분해주면서, 왜 편식하냐고, 이것도 먹으라고 하면서, 내 식판에 음식을 싫다는데 괜찮다는데 억지로 놓아줄 때, 저는, 네, 저도 좀 편식하는 게 있어서, 그때 되게 그 감정이 어땠냐면, 저분 되게 온화하고 좋게 봤는데, 내가 싫다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 그냥 내 그릇에 억지로 음식을 놓는구나. 저는 좀 불쾌했거든요. 네. 그것도 불쾌한데, 심지어 여기 채식주의자에서는 아버지가, 내 딸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, 뺨을 때리고 막 그때 이 벌린 사이에 음식을 우겨 넣습니다. 네, 굉장히 폭력적이죠.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뜻하지 않게 내 주장을 강요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에 이 부당함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저는 되게 더 높게 이 책을 네, 평가했을 것 같은데, 네, 감히 평가라는 말을 하기도 좀 그렇지만, 이제 아시다시피 이 책은 세 가지의 작품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장편 소설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2004년 여름에 채식주의자가 나왔고, 2004년 똑같은 해에 가을에 몽고 반점, 그리고 해를 넘겨서 2005년 겨울에 나무 불꽃이 나오는데, 주인공은 크게 영애, 네, 고기를 안 먹는 영애, 그리고 형부의 입장에서 몽고 반점의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은 언니의 입장에서 네, 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. 그래서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연결되어서 연작으로 딱 나온 책인데 저는 일단 채식주의자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, 약간 섬찟할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. 그래서 결국은 영애가 고기만 안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 생각이 사실은 고기와는 상관없이 저는 참 그다지 프로이드를 좋아하지 않지만 꿈을 통해서 영애에게 아픔과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꿈에 드러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나. 실제로는 채식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네. 그리고 이 책 초반에 소개될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어, 영애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해서 아니 어떻게 그걸 안 물어보지 했는데 책에서는 남편도 질문을 하긴 했더라고요. 그리고 이 몽고 반점에서도 형부가 질문을 하기도 했고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귀 기울여서 네, 듣는 사람은 없었다. 그게 안타까운 네, 지점이긴 했습니다. 근데 좀 저는 그 몽고 반점 읽으면서 일단 아시다시피 예, 야해요. 어머, 이렇게 야하다니. 그래서 경기도 그 학부모 어머니들이 아, 중고등학생 아이들 이거 읽으면 안 된다라고 했나 보다. 근데 다른 문학 작품도 사실 우리가 띵작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야한 게 되게 많잖아요. 그러면서 저는 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, 밀란 쿤테라 그 작가의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저는 그 책도 정말 야하거든요. 근데 읽으면서 아, 어쩌면 그 책에서도 굉장히 인생의 허무함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 야한 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. 근데
음, 어쩌면 작가는 흥행을 뭐 시도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막 따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래,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. 저는 야한 걸 둘째치고 그런 메시지가 좀 와닿았었는데 몽고 반점은 네, 그 형부가 영의 처제 그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다는 거에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면서 시작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진짜 별다흥, 별게 다 흥분시키네. 아니, 몽고 반점이 그 뭐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까지 뭐 있다라는 건 소설적인 설정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외설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술로 승화가 되는 듯 했다가 다시 외설에서 네, 예술을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나는 요거는 참 아,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. 좀 저는 그랬어요.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언니의 입장에서 이제 나무 불꽃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. 음,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결국 그 형부의 욕정과 또 영애의 예술을 향한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면 영애도 뭔가 성적인 그걸 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둘이 선을 넘잖아요. 그럼 그랬을 때 나중에 영애가 언니한테 사과는 했을까? 야, 물론 영애가 뭐 약간 아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줄을 온전히 완전히 다 놓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네, 엄마 아빠도 버린 영애를 네, 보호자가 되어서 병원에 찾아가고 네, 돌봐주려고 한다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. 네,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나무 불꽃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. 음,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독성 관계, 네, 저자 선생님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김경일 선생님이었나? 어쨌든,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.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정말 피해야 되는 건 독성 관계다. 이 독성 관계에는 세 명의 그 역할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해자. 네, 심할 땐 폭력을 쓰기도 하고 가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도 있겠죠. 네. 폭력이나 폭언의 그런 피해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 한 담당 역할은 방관자. 그것을 방관함으로써 나는 피해를 보지 않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그런 역할.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. 회사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독성 관계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. 그런 차원에서 언니는 가족 관계에 있었을 때, 네, 어렸을 때 방관자였다고 본인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. 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는데 그 폭력은 영애에게만 굉장히 가혹했던 거죠. 그래서 영애는 그 가정폭력과 또 결혼해서도 남편과의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이런 억압된 것들이 네, 꿈으로 나타나고 채식주의를 선언하고 가족 안에서도 버림을 받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영애를 쉽게 이해하기는 네, 좀 힘들었어요. 네. 여러 가지 뭐 참 안타깝지만 답답하지만 네, 그랬고요. 아, 근데 좀 내가 아직 갈 길이 뭔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. 아무튼 채식주의자 한강 작가님의 작품 아, 노벨상 수상은 너무나 축하해서 저도 책을 사고 하긴 했지만 아, 내 레벨과 아직 멀었나? 네, 좀 계속해서 음, 수상작 맞나?
수상 작가 맞나? 네.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네, 궁금하네요. 지금까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살펴보았습니다.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. 조이북 클럽.